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외전 본편에서 모셨던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 모시고 이 대선 큰 그림을 한번 좀 조근조근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기다리셨습니다. 네. 뭐 인터넷 좀 편하게 하셔도 되니까요. 네. 일단 아까 그 연장선상에서 좀 여쭤볼 텐데요. 지금 당장 대선 치르면 네. 누가 이깁니까 보시기에? 현재 상황에서는 예. 이재명 후보가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론조사가 뭐 약간은 더 네, 우세하게 나오는 게 많으니까요. 네네. 그럼 지금 그렇다면 이번 대선은 근본적으로 어디가 유리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평가해 보면. 그러니까 야권 진영이 유리한 건 맞는데, 왜냐하면 정권 교체 열망이 좀 더 강한. 네. 예. 근데 그 대통령 선거는 이제 진영과 진영과의 싸움도 있지만 후보자들의 캐릭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후보자의 캐릭터. 근데 두 분 다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예.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그 코로나 전국하에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답답한 국면이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예. 국가 전체로도 그렇고 뭐 개개인도 그렇고. 그래서 좀 시원시원하고 뭔가 좀 뚫어줄 만한 그런 캐릭터들이 이제 소구를 받았던 예. 지금 대선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두 사람이 거기에 잘 맞는 캐릭터이면 맞는데 기본적으로 진영은 또 확연하게 또 보면 예. 야권 진영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예. 페이스인데 캐릭터는 또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좀 더 여기 이제 시대적 예. 흐름에 소구받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언밸런스한 면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서 더 어렵군요. 예측이. 이 분위기 자체가 예. 유지가 되니까 예. 양쪽 다 승리를 장담하기 되게 아. 어려운 구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듣니까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분위기는 또 강해지고 네네. 또 지금 시대가 유명하는 또 캐릭터 장점들 보면 네. 이재명 지사 측이 더 어떤 강하게 느껴지고 자꾸. 그렇죠. 거기에 뭔가 좀 사람들이 자꾸 이제 기댈 예. 만한 이제 요소가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명확하지 않은. 네네네. 어느 쪽도 지금 확실하게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는 예. 거죠. 그럼 이제 오늘 뭐 제가 꼬치꼬치 다 여쭤보긴 좀 그렇고 가장 중요한 붉은 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싸움의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근데 약간 좀 저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 될 때 이제 좀 기대했던 거 걱정됐던 게 이제 다 내재되어 섞여 있는데요. 예. 근데 30대 당 대표죠. 이준석 대표가 대표하는 그 세대의 특성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좀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 대표는 예전의 과거형 당 대표가 아니거든요. 예. 분명히. 그러면 30대의 당대표 그 시대가 맞는 뭔가 당대표의 역할도 있고 그 사람이 뭐 하고 싶어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과거형으로 보면 잘 안 맞는 겁니다, 사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한 게 꽤 과도하냐? 또 꼭 그건 아니라고 예.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뭔가 새로운 스타일이고 그것이 새로운 또 정치 문화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게 이제 소위 과거형 입장에서 보면 왜 저럴까 이러고 싶은 거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것들이 반드시 네거티브한 효과만 있는 건 예.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부정적인 효과만. 분명히 당대표가 기존에 있는 대선 주자들이 못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예. 역할들을. 뭐 20대의 젊은 층의 예. 지지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소위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들을 좀 보완제로 잘 활용할까 이렇게 예. 고민을 해야지 자꾸 옛날식으로 저 왜 저러지? 아주 안 맞는데 왜 저런 일을 하지?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자꾸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면 계속 의혹을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국장님은 제가 언뜻 그 뉘앙스로 들으면 이준석 대표의 혁신성을 네네. 지금 보수 야당이 수용하고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부분인 주자는 것 같은- 주자대로 뛰고 예. 당 대표는 당 대표대로 또 뛰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 배제하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왜 저러지 그러니까 예. 이쪽에서는 또 왜 이걸 일 못하지? 예. 나 당 대표 된 게 이것 때문에 됐는데. 아하,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당 대표 된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흐름을 계속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고. 예. 한쪽에서는 이제 좀 당 대표가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서로 예. 이제 약간 좀 이제 그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권 분석가들 중에는요 이준석 대표의 행위를 좀 다르게 해석하는 요새 좀 여권 분석가들 중에 많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쭤보려고 소개를 해드리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랑 부딪히는 이유는 아까 이제 정치 본편에서도 말씀하신 얘기인데 윤석열 후보의 어떤 대선의 최종적 경쟁력에 대해서 대단히 이준석 대표는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독주한다가 주저앉아 버리면 야권은 대안이 없어져 버린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인위적으로 억누르고 네네. 나머지 후보들을 좀 균등하게 좀 눈에 두드러지게 해가지고 네네. 나중에 윤석열 후보가 실패했을 때의 대안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차원이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일단 예. 그런 거는 뭐 혹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불성립입니다. 사실 그런 건 예.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건 왜냐면 선거라고 하는 거는 누가 이렇게 작전 짜가지고 그렇죠.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예. 다들 이렇게 그러나-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네. 작전을 짤 네. 단계까지는 아닌데 네네. 이 여권 분석가들의 얘기는 이준석 후보가 뭐 작전을 따서 이렇게 만들겠다는 의도까지는 아니라도 네. 윤석열 후보를 가능하면 현재 룰 안에서 네네. 좀 묶어둘라 그런다. 너무 어떤 독주하지 않게 네. 이 의도는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예. 당 대표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예. 그거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제가 이제 이준석 대표를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예.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고 이제 시대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역할을 부여받았기 예. 때문에 그 지점을 튀고 나가면서 오히려 윤석열이 됐든 홍준표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줘서 이준석을 보고 왜냐하면 선거라고 하는 게 후보를 보고 투표도 하지만 진영을 보고도 투표를 예, 하고 그렇죠. 다음을 보고도 투표를 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준석을 다음으로 봐. 그러면 이준석을 키워주기 위해서 윤석열을 지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자기의 볼륨을 키우고 자기의 이미지를 가지고서 계속 유권자들한테 어필하는 게 맞는 것이지 오히려 그것이 대권 승리에 예. 도움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이쪽에 주자들의 게임에 개입한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망치는 길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아까 여권 분석가 얘기라 그러지만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네네. 이 대표가 나를 억누르려 그러는구나. 적어도 그 진영에서는 네네네. 그런 어떤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새로운 당 대표 스타일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는 측면도 있고 예.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당 대표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유튜브나 어디 방송에 이렇게 예. 하루가 멀다고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1년에 몇 번 나가지도 않습니다, 사실. 근데 거의 하루가 멀다고 나가서 자기 얘기를 하고 막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새로운 스타일이거든요. 아직 예. 이런 스타일에 적응이 안 됐다 저는 정치 문화에. 그러니까 장 이런- 국장님 예. 혹시 바람직한 어떤 야권의 모습이 되려면 이준석 대표는 대표대로 그냥 계속 튀는 행보를 하고 그렇죠. 예. 예, 하고 후보들은 후보대로 자기 어떤 역량을 홍보하고 그렇죠. 그럼 네. 서로 어떤 건드릴 필요 없이 네네네. 근데 룰 같은 거에 부딪히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룰 같은 경우는 네. 이준석 대표도 초회장에 좀 잘못한 측면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당 대표가 룰 같은 걸 미리 얘기해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예. 처음에 이제 뭐 그 소위 얘기해서 뭐 몇 퍼센트 뭐 8강, 4강이니 뭐 몇 차에 걸쳐서 한다 이런 건 사실은 경선준비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당 대표가 너무 경선에 밀착돼 있는 예. 초반에 이제 그런 게 이제 보여져서 이미지가 예. 그래서 약간 그 다음부터는 약간 조심스럽게 했는데 계속 이제 그게 이제 눈덩이처럼 굴러가 버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경선 룰은 주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당 대표도 거기엔 관여하면 안 되는 예. 겁니다. 경선 준비가 구성되고 선관위가 구성되면 당연히 그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예. 뭐 합의를 해서 할 일이지 당 대표는 그런 롤 말고 다른 역할이 지금 부여된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서 원래대로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당 대표는 송영길 대표하고 계속 좀 맞짱 토론 같은 거 하면서 네. 지금 언론주재법 이런 것도 아, 대표가 대표끼리 서로 하면서 예. 국민들한테 좀 설득을 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 후보랑 싸울 게 아니고 예. 그렇죠. 이제 송영길 대표하고 싸워야 되는 예. 거죠. 아니면 대통령하고 싸우든가. 예. 그러면 일단 질문을 딱 좀 굵게 몇 개만 드리려는데 윤석열 후보는 보수 진영에서 보기엔 어떤 후보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어떤 이 반정부 이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열망을 담아낸 그릇 말고 후보 자체로서 어떤 후보입니까? 어떤 경쟁력의 측면에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윤석열 그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뭔가 이렇게 좀 힘으로 밀고 나갈 것 같은 예. 느낌. 예. 이거 아까 예. 말씀드렸지만 이건 시대적인 그 요구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한 2년 동안 저희가 지금 계속 이렇게 눌려 지내고 예. 있는 데다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뭔가 좀 자잘하게 뭐 잔잔하게 뭔가 지금 설득하고 소구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뭔가 빵빵 좀 질러주고 뚫어주는 뭔가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안 좋은 캐릭터긴 하지만 트럼프 같은 현상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맞는 캐릭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 캐릭터에 예를 들어서 만짜 실행성이나 시원함 뭐 이런 건 다 이재명 후보가 아까 잠깐 네네. 언급하셨지만 그 캐릭터에 더 근사치로 접근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이제 그런 예. 캐릭터들이 부딪히는데 예. 이쪽에서는 이제 저쪽은 어차피 문재인 후보의 다음 예, 이제 예. 승계자고 예. 이쪽은 지금은 전체적인 소위 그게- 정치적 분위기는
이걸 갈아야 예.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높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지금 상징하는 사람으로 그나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있는 거고 예. 홍준표 후보도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보완적으로 지금 따라붙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오세훈 시장은 살아있는 카드입니까? 죽은 카드입니까? 보시기에. 여전히 예, 살아있는 카드라고 봅니다. 살아있는 아까 카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11월 달에 후보가 다 결정되고 10월 달과 예. 11월 달에 결정돼서 결국은 싸움 양자 대결에서 누군가가 밀린다. 예. 확연하게 밀린다. 그러면 어느 쪽, 그러니까 이쪽 야권에서 밀린다 그러면 야권에서는 후보 교체 예. 아니면 뭐 후보 연대 뭐 다른 형태의 아. 후보를 다시 하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음. 그때는 오세훈 후보가 카드가 다시 등장할 살아있는 수밖에 카드라 이 없는. 말씀이시죠. 그것도 여권과 야권에서 동시에 들은 얘기라 제가 여쭤본 건데요. 뭐냐면 그 시나리오가 뭐 잘 아시겠지만 1대1 구도가 이재명 윤석열의 1대1 구도가 만들어지고 네네.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역량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현저한 네네. 그러니까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지는 어떤 여론 구도가 네네. 고착화되고 네네. 그러면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어떤 지지자들은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이 논리거든요. 그러면 대안을 찾게 되는데 네네. 그럼 지금 대안으로 남아 있는 후보가 오세훈 시장이 있고 네. 안철수 후보가 있고 네네. 그럼 그때는 근데 경선 다 끝났을 텐데 어떤 방안이 있나요? 여권으로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제3지대에서의 후보 단일화 형태를 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은 경선에 참여 안 했기 때문에 예. 당 자체는 당은 언제든지 뭐 당원 당규라는 걸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경선에 참여 안 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경선을 칠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안철수 후보가 지금 밖에 있는 것이 네. 훨씬 야권의 어떤 대선 전략으로서는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구도가?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들어와 버렸으면 한 당에서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후보를 뒤집은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안철수 후보가 후보의 대체제로는 사실은 이미 그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예.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플러스 알파 효과는 제가 있는 거죠. 대체제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나중에 예를 들어 윤석열 이재명 구도가 네네. 이재명 구도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고착화된다면 네네. 야권 지지자들로서는 후보를 바꾸고 싶은데 지금 그렇다고 경선 당한 걸 그냥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밖에 그때까지 버티고 그렇죠. 지금 있으면 뭐 그걸 밖에 있는 명분으로 게, 해가지고 예, 예. 물론 안철수 후보가 네. 되지는 않겠지만 네네. 밖에 있는 안철수 후보를 명분으로 해서 이 합치는 명분을 만들 게 있어요. 이게 대선 전략가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그 현재로서는 뭐 윤석열 후보가 되면 예.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끌어들이려 그러겠죠. 예. 그 이전에 이미 아마 그런 이제 뭐 후보 교체론이 나오기 전에 이미 예. 그 소위 얘기해서 연대 같은 걸 하실 거라고 봐요. 예. 그거는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김동연 예. 뭐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소위 사정권 내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이렇게 가지고 볼륨을 계속 키워나가는 작전들을 쓸 거라고 봅니다. 그 예. 이전에 이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판이 기울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럴 때 이제 아마 오세훈 카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하지. 오세훈 카드를 살아있는 카드라고 보는 분하고 야권은 이미 끝난 카드라고 보는 분하고 굉장히 많이 어떤 딱 갈리더라고요 보면.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의 지금 행보나 오세훈 예. 시장이 이제 서울시의 어떤 그 멤버들을 구성하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렇게 다 이렇게 100% 나는 아니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바라고 있는 건 아닌가요 혹시? 난 지금 기회가 오고 있어 이렇게 보시기에. 근데 하여간 그거는 뭐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그러니까요. 소명이 정치인들의 속성이 자신한테는 예, 언제나 아직 예, 소명이 주어지면 한다 이제 예. 이런 거고 그 소명이란 거는 뭐 내가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예. 지금 이런 구도로 갔을 때 야당 경선이 지금 좀 더 핫해지면 예. 윤석열 후보도 훨씬 더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냥 밋밋한 선거보다는 확실히 빡세게 붙는 것이 1등 주자한테도 좋은 거거든요. 예. 본선 경쟁력을 위해서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어수선하긴 하지만 윤석열 총장도 1등을 달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따라 붙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윤석열 총장도 본선 경쟁력이 점점점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도 경선을 통해서 본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12월 달 내년 1월 달 돼가지고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진다. 예. 뭐 거의 뭐 10%포인트 예. 차로 벌어진다 그러면 그때 되면 야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권 격차 지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대안 카드를 끊임없이 요구를 할 수밖에 예. 없고 그게 이제 결국은 야권 내에서는 이제 그 크게 대안 큰- 카드로는 오세훈 카드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가요? 검증을 확실하게 받았고 예. 현직 서울시장이고요. 예. 그러니까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서울입니다. 예. 서울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러니까 일단 다른 사람을 후보군에 올릴 수가 없고요. 예. 기본적으로 예. 서울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걸 유일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이고 만약에 후보자가 됐을 때 서울 경쟁력 플러스 나머지 소위에서 이제 보수 지지층과 야권 지지층들이 그나마 좀 예. 지지를 좀 많이 태워줄 수 있는 후보 뭐 그런 강점들이 있는 거죠. 이건 뭐 제 순전한 어떤 머릿속의 추측인데 말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조용한 분이 아닌데 요새 굉장히 어떤 그래도 조용히 계시는 게 그 주변에서 측근들이 가만히 조용히 있어라. 지금은 어떤 관망을 아주 조용히 관망을 해라. 나중에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런 조언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뭐 추정도 해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본인은 아까 말씀하신 정치인의 속성이라는 것이 대운이 나에게 오고 있다. 뭐 이런 걸 믿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예. 예.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대운이 나에게 다가오고 네. 있다. 근데 오세훈 시장 캐릭터를 봐도 대운은 언제나 자신한테 다가오고 있다는 걸 믿고 싶어하는 캐릭터 같은데요. 근데 뭐 서울시장을 극적으로 당선하셨기 예. 때문에 예. 경선을 뚫고서 당선하셨기 때문에 그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다고 보기엔 어려운 거죠. 근데 예. 지금 서울시장이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사실은 지금은 개입할 만한 이슈도 그렇겠죠, 별로 지금은. 없고 예. 이슈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또 가만히 개입해서- 있는 거겠죠. 개입해서 뭐 알아서 네. 어떤 뭐랄까요, 정치적 어떤 이거는 뭐 그 전술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쪽에서 경선하고 알아서 뭐 주저앉아주고 이럴 때가 온다고 믿고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으로서는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본인이 여기서 움직이는 순간 그거는 그렇겠죠. 본인한테 엄청난 네거티브 예. 부정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뭐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뭐 거죠. 근데 이제 이 기다림이란 게 제가 여쭤보는 건 수동적으로 기다리느냐 아니면 이거는 내가 나한테 대운이 올 수밖에 없어 이런 어떤 긍정적 그 굉장히 어떤 능동적인 기다림이냐 뭐 이거 같은데 그러니까 뭐 여기서 무슨 메시지나 액션을 취하는 게 그런 건 본인한테 아니겠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예. 전혀 그런 거를 안 할 겁니다. 아마 오히려 기다리고 만약에 있을수록.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속으로라도 나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예. 더 그렇겠죠. 아마 조용히 있겠죠. 자제할 겁니다. 예. 그냥 서울 시민들에 대한 시정이나 시정도 예. 눈에 띄는 시정해서 예. 뭐 논란 안 일으키고 더 조용히 할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코로나19하고 지금 현재 좀 그 주택 관련된 거, 주택 재개발 관련된 거 이런 좀 실질적인 거 이런 것들에 좀 중점을 두고 예. 정치권하고는 상당 부분 일정한 거리를 두는 행보를 하는 게 오히려 저는 이제 그렇게 행보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기다리고 있구나, 기대하고 있구나. 오히려 그게 예. 기다리고 그렇겠죠? 있구나는 사인으로 보이지. 만약에 뭐 지금 막 판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예. 저분 입장에서는 이제 다음번을 생각하시나 뭐 오히려 예. 역으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세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늘 그러니까 되게 그 독특한 캐릭터이기도 하고 워낙 파이팅이 좋은 분이라 어떻게든지 좀 사람들을 들썩들썩하고 여론을 몰고 예. 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이제 치고 올라온 게 뭐 민주당 지지층의 뭐 강력한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싸울 줄 아는 예. 그러니까 싸움의 기술을 잘 그렇죠. 아니까 워낙 많이 또- 그런 지점들을 잘 지금 짚고 예. 있어서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게 또 본인의 또 한계점일 수도 있고요. 예. 싸움에는 재능도 있고 네. 훈련도 돼 있고요. 그렇죠. 워낙 뭐 그런 그 타이밍하고 포인트들을 잘 예. 짚는 것 같습니다. 싸움의 달인이죠, 그분은. 참 싸움은 잘하세요. 이렇게 보면 네, 참 네, 시원하고 네, 재밌게 네, 네. 그것도. 네. 예. 뭐 시간은 뭐 길게 다 돼가는데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선 레이스를 보면서 관전평 하나 아주 관전 포인트 좀 지적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예. 그 야권은 예. 사실은 그 홍준표 후보가 이제 지금 많이 따라붙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로서는 본인 혼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캐릭터가 겹치거든요. 윤석열과 홍준표는 캐릭터가 명백히 겹칩니다. 그런 면에서 홍준표 후보한테는 이게 뛰어넘으려면 뭔가 좀 연대나 좀 보조적인 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야권이 오히려 여권보다 훨씬 더 이 후보 간의 연대, 그러니까 8강에서 4강 올라가고 이런 거에서 후보 간의 연대 이런 것들이 좀 변수로 나중에 작용하지 않을까. 연대 역동성이 여권보다 훨씬 더 왜냐면 8강까지는 다들 그런 걸 안 하겠지만 8강에서 4강 가게 되면 4명이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4명이 다들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지율에 관계없이 그러면 이 4명 떨어진 4명들이 과연 4강에 올라간 사람들의 어느 쪽에 좀 같이 그 후보 연대를 하는지
그리고 이제 4강에서도 그 4명이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혹시 또 연대를 할 수 있는 건지 근데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야권이 변수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연대 궁합이 맞는 후보는 누구라고 보세요? 지금? 오히려 역설적으로 아마 최재형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하고 연대를 하면 뭐 들으니까 딱 좋은데요. 서로 이렇게 좀 보완을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조합이 저는 가장 좀 저도 구체적으로 그려보질 않는데 네. 딱 말씀하시는데 그 조합이 둘은 궁합이 잘 맞겠다는 실질적인 생각이 딱 효과도 드네요. 예. 보이고 아마 윤석열 후보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견주었을 때 파괴력도 좀 있을 것 같은 조금, 생각이 드는데. 그 효과 승수 효과를 보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한번 요즘 예. 그냥 한번 상상이 그렇습니다. 나래요. 저도 지금 장 국장님은 딱 들으니까 뭐 그쪽 자세히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조합이 괜찮겠다는 생각이 언뜻 이 직자적 느낌으로 드네요. 예. 오늘 말씀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예,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